네, 설 연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아직 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 코인이라든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또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코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현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코인을 매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관심을 가져야 될까 끊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나름의 지금까지의 뉴스만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상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한번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썼었는데 블로그에 썼던 내용들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차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을 보면 현재 논란으로는 뭐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 내지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이다, 뭐 디지털 골드다, 디지털 화폐로서의 결제 수단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형식적인 실질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그 현재 논란 부분을 개별적으로 간단히 보면 일단 인플레 해지 자산이다 라고 했는데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자산이고 또 증시랑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엄청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증시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시보다 더 먼저 하락을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유동성에 따른 자산이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플레 해지 자산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직은 충분히 논란이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 해지 수단이란 물가 상승이나 현금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통은 뭐 금, 부동산, 원유 같은 실물 자산들을 얘기합니다. 즉 현금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이제 현금이 아닌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100g을 살 수 있었다면 향후에 현금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향후에 100원으로 50g, 즉 100g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 가치가 200원이 되는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플레 해지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도 보기도 하는데,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시장의 유동성을 대규모로 쏟아부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 하락, 여기에 덧붙여서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공급 부족이,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든지 항공이나 그 해운이 물류에서 계속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 부족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물가 상승을 지금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단번에 또 확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시장의 악조건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써 계속 구두로서 경고는 주고 있지만 아직 액션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 뭐 디지털 골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이거는 꾸준히 누군가가 사고 팔아줄 매매 수요가 있어야 저장 수단이
저장 수단이고 없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내가 매도를 했을 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일단은 작동을 하게는 됩니다. 문제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매도자가 없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시장에다가 그냥 현금으로도 내다 팔 수 있는 하다못해 금반지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좀 가치 저장 내지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매매 수요가 누군가가 사주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 아직은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이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일부는 사실 맞는,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때 그 디지털 골드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는 부분을 충족을 하려면 결국은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볼 때 아주 극소의 비중이지만 결제 기능을 조금은 하고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이 더 파이가 늘어나야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그리고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화폐라기보다는 느낌이 좀 약간 포인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결국은 탈중앙화인데, 과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앙화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화폐 단위에서 벗어나서 관리되지 않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 맡기는 그런 통화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 탄생의 근본적인 배경인데, 과연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놔둘까 하는 의문도, 그리고 이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재 자산 운용 업계에서도 새로운 투자 대안이 필요하고, 또 사상 초유의 부채를 만들어낸 미국에서도 부채를 녹일 만한 건수가 있으면 좋을 시기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장으로서 발전 가능성도 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반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드리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흘러가는 추세 중에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플 소송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만약에 그 상상을 했을 때 사실상 승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증권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위해서 새로운 법안이 제시돼서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이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 중인 리플이 이제 그 증권법과 관련돼서 증권이냐 화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인데, 증권법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증권 방식으로서 미국에 있는 증권법을 적용을 시킬지, 그리고 화폐는 이제 교환의 수단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단이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지, 이 부분은 이번 리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스트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서 암호화폐의 기능과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과 증권의 형태를 동시에 뜨는 새로운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산으로서 투자 자산 겸 가치 저장 겸 그 화폐 겸 그리고 증권 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목시킨 새로운 자산 형태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증권화된 투자 자산이자 화폐처럼 결제 기능이 있고 매수 매도자가 항상 있어서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황금성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정부의 중앙 관리되는 기존 화폐는 CBDC라는 디지털 화폐로서 그대로 남게 되고, 암호화폐는 새로운 영역이 돼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넷상에서, 그리고 실물 경제 내에서 인터넷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그러면서 움직이는 결제 시스템이자 보안 및 인증의 영역으로 좀 가지를 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코인 시장은 위기의 순간에 증시랑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짜 지금은 그 증시랑 동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경제 위기가 오면 또 반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화폐는 화폐대로,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가는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 지금 코인이 없어지기에는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인 일단 안 없어진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천천히 재테크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적립식 매수로 진입을 하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이제 주요 뉴스 몇 개를 뽑아보면, 뭐 라이트코인에서 민블윈블 확장 블록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대형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는 비트코인 660개를 또 추매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는 주 헌법에 디지털 화폐 소유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고,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에서는 그 CEO 토비아스 리트케가 코인베이스 이사회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도지코인의 그 POS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지원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또 CBDC를 도입하기로 했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30%를 과세를 한다 라는 보도를 하면서 가상자산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 지금 계속 어려운데, 또 언제나처럼 그 시장은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몰빵 투자나 위험 투자보다는 내가 하는 재테크 자산에서 일부 비중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